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의 진행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이슈들 접하셨을 텐데요. 유가는 111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은 좋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시장이 또 해석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부터 거기에 대한 금일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존스는 현재 1.79% 상승한 33,891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30개 종목 모두가 상승하는 광범위한 랠리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62% 상승한 13,752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 S&P 500은 1.86%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중에는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인데요. 알파벳 A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 출시 소식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2%대 상승을 해주면서 166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78%, 알파벳 A는 0.38%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순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엔비디아가 가장 상승폭이 또 크네요. 엔비디아 3.18%, 아마존과 테슬라는 각각 0.60%, 1.80%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 빅스 지수는 7%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30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 유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대 급등을 하면서 110달러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 금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대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노스트롬 같은 경우는 분기 예상보다 나은 수익과 매출이 나왔다라는 소식에 관련돼서 37%나 급등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드 모터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와 레거시 사업을 분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후에 8%대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는 전기차에 좀 더 주력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핀테크 기업 중에서 주가가 예상보다 나은 분기 결과에 따라서 3.3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 로스스토어스 같은 경우도 6%대, 휴렛패커드 같은 경우도 10%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좋은 종목별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퍼스트솔라만 8%대 하락을 하면서 69달러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까지 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간밤에 뉴욕 증시를 또 짓눌렀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개별 이슈 그리고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신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간밤에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코로나19 감염 증가와 심각한 질병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지속되면서 의약품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난민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에서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인구는 30%를 약간 넘는 정도인데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2월 약 4만 건에 달했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그 보고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또 이야기를 해준 부분과 더불어서 미국의 2월 민간 부문에서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반면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47만 5천 명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숫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40만 명을 웃돈 수준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애플을 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애플이 오는 3월 8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3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본사 애플파크에서 신제품을 공개하는 특별 이벤트를 연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 언론과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행사에서 저가형 아이폰 모델과 신형 아이패드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저가형 아이폰에는 5세대 이동통신 5G 기능과 이 지문 인식 장치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외신 기사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고 왔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외신 기사와 뉴욕 증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시죠. 첫 번째 코너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우리 대표님의 명쾌한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시장 전개 상황은요. 어찌 보면 러시아의 무력 침공, 이에 반한 서방 국가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유로존의 국가들,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이 경제 전쟁과 무력 전쟁 이 둘 사이에서의 어떤 그 힘겨루기 양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통화 긴축과 관련된 우려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소 완화 내지는 잠깐 멈춤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우려감 내지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다소간의 그 지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으로 인해서 다소간의 교란 상황 내지는 교착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서 일단 시장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실질적인 경기 회복 내지는 경기 개선 속도보다 조금은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통화 긴축 행보에 대해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이제는 다소간의 갭 맞추기 상황, 키 맞추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히려 이런 말씀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내지는 결과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도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내의 속도를 다소간 조절해주는 어떤 그 빌미 내지는 명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드려보고요.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국제 유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11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죠. 오늘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8일차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국제 유가 WTI는 111달러를 넘어서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브렌트유 북해산유 그러니까 더 유로존에 더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115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마감 상황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주요 IB죠. JP 모건을 비롯해서 다수의 IB들 국제 유가 전망치 단기적으로 12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밤 가장 큰 변화는 뭐니 해도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110달러를 넘어서게 되는 배경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당연히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예고를 했었던 예정되어서 진행을 해왔었던 하루 40만 배럴의 증산 규모를 더 증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결정 발표가 되면서 시장 내에 에너지와 관련된 원유와 관련된 수급의 타이트함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게 되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세, 급등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시장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결국은 국제유가 상승도 상승이지만 그 한편에서는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대체재는 결국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친환경 이 부분은 2022년 가장 큰 우리 그 실물 경제에서의 화두인 ESG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ESG의 인바이러먼트와 가장 크게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이 오히려 ESG를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빌미 내지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 시청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친환경, 대체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과거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조금은 더 빠른 속도로 시장 내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인 그 대체 에너지, 대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장 내 관심의 폭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조금 더 빨리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요. 물론 지난밤 시장은 조금 좀 대체 에너지가 너무나 최근에 이제 그 좀 관심이 크게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난번 같은 경우 미국 시장 내에서 다소간 좀 관련주들의 주춤거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꼭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로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주를 좀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이야기도 언급을 좀 해드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와 이야기를 좀 살짝 언급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연준도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조절하거나 오는 3월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의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관련돼서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다수의 국가들 통화 긴축 행보가 일단은 좀 잠깐 멈춘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물론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눌러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을 지금 현재 통화 긴축으로서 눌러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전쟁이라는 이슈가 지나갈 때까지 지금 현재 교란 상태가 조금 더 지나가고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통화 긴축 행보가 일시적으로 잠깐 멈춤 행보에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는 후손으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나라 하는 금통위에서도 통화 긴축 행보, 일단은 잠깐 멈춤 행보에 돌입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호주에서도 기준금리를 0.1%로 동결을 하면서 그들 역시 통화 긴축 행보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밤 시장 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의회 발언, 물론 오늘 밤에는 상원 의회 발언이 또 대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월 FOMC 빅스텝인 50bp 이상의 인상 가능성이 배제가 되면서 25bp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죠. 이렇게 되면서 시장 어쨌든 빅스텝에 대한 통화 긴축 가속화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소 안도 랠리에 진입하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의 상승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에 아무리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급격한 통화 긴축 행보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가 되면서 시장 다시금
실물 경제 그리고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다시금 재충전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고요.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 그리고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 이로 인해서 시장 내에 사실상 다양한 변화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 물론 지난밤 다소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지지 나타나게 되면서 국제 금 가격 다소간의 좀 하락,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다소간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부분들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에너지 수급 불안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한켠에서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ESG 확산이라는 실질적인 2022년 핵심 테마군과 맞물리게 되면서 오히려 가속화되어질 그럴 가능성, 그럴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국제 결제망 배제라는 서방 국가들의 굉장히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루블화의 가치가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됐고 국제 교역량 역시 감소가 되면서 거꾸로 암호화폐 가격이 상당 부분 상승하게 되는 35,000달러까지도 하회했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현재의 상황 44,000달러까지 상승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주 관련된 부분들 다양한 어떤 그 제품과 관련된 부분들 자국의 영공을 통과를 제한한다라는 지난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영공을 러시아 항공기의 통과를 제한한다라는 그런 발표까지 났었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여행 수요는 좀 감소가 될 것이고 반면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항공사 어떤 그 영공을 통과를 못한다라는 영공 통과 제한이라는 조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멀리 우회해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항공사들의 부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앞으로 상당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인지를 해놓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대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금지가 계속해서 각국, 각 나라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국제 교역량은 줄어들게 되고 러시아의 물가는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주요 원자재의 가격은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이에 대한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장, 다양한 실물 경제의 변화, 이 부분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이와 관련된 어떤 그 시장 내지는 각 산업별, 업종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신승용 대표님께서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셨는데요. 전 세계 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계속되면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게 실제로 지수의 흐름이나 종목별 흐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련돼서 종목들의 흐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2022년 들어서 어느 쪽에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투자 방향을 설정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대표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물 경제에도 이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 의장에 대한 이 금리 인상 시기나 이런 걸 가지고 은행주를 좀 공략을 하셨거나 리오프닝 관련돼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네, 거기서 대표적인 부분이 사실은 이거죠. 그 항공업종과
은행 업종이죠. 금리 인상 그 스탠스와 맞물린 가장 사실상 수혜 업종은 은행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과 가장 밀접하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군은 항공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두 업종 모두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그 장기화 상황, 그리고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계속된 강화 소식, 이에 대해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선 최대의 피해주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항공주를 예로 들게 되면요, 사실상 뭐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아메리칸 에어나 사실상 5%가 넘는 급등 상황 나타나긴 했었지만요. 하지만 그 이전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항공업종 사실상 상당 부분 힘들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이 배경 사실상 이렇습니다. 달러화,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한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그 에너지를 주 무기로 삼았던 러시아의 침공, 이에 따른 국제 유가의 상승, 그리고 러시아의 실질적인 침공에 따른 여행 수요의 감소, 경제 제재에 따른 자국의 영공 통과 제한과 운행을 제한한다는 그런 소식들, 항공업종에 뭐니 가장 크게 사면 초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돼 왔었다라는 점. 은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위프트 코드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은행 업종 상당히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전개되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 계속해서 일단 잠시 멈춤 상황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국내 항공산업의 같은 경우 재편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잘 고민을 해보시면 오히려 위드 코로나랄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그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고려를 해본다라면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항공산업에 있어서 윈윈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의 합병으로 인해서 그들 간의 효율성 제고의 기회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수 있고요.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 그 노선의 재분배, 노선의 재분할로 인해서 노선 확장을 통한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보유를 하시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저가 매수 관점의 접근이 오히려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은행 같은 경우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ESG,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ESG에 어찌 보면 최대 수혜주입니다. ESG에서 가버넌스와 관련된 주식, 어떤 그 주주 가치 환원 이슈라는 부분 여전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는 여전히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조만간 시장 내에 나타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기회 포착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를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주와 그리고 금융주에 대해서 신승윤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장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걸 챙겨가면 좋을까요, 대표님? 예, 어제 이제 일단 파월 의장의 하원의회 발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긴축 가속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러시아의 추가 도발 가능성,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시장이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내일 모레로 지금 대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의 양회 개막이 되면서 올해 그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제 시장에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핵심 이슈일 수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있는 호재와 악재를 구분을 해본다라면 악재는 통화 긴축이라는 이슈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슈, 이 두 가지 악재가 잔존하고 있고요. 호재는
리오프닝이라는 것과 4차 산업혁명 기술주들의 성장기로의 진입, 테마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한 가지 두 가지씩 지금 이제 시장 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리오프닝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택적인 리오프닝 그리고 시기적인 리오프닝 그다음에 모멘텀 측면에서의 리오프닝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리오프닝 여전히 코로나 확산 이전 시기 대비해서 그들의 실적이나 그들의 주가가 아직 제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시가총액 비중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직 회복 단계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업사이드 모멘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우리는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성장기에 진입을 한 신기술 결국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 부분 기술 혁신 테마주에 그것도 이제 시장 초입이 아닌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는 기술 테마주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월이면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서서히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신정부를 출범하게 되면 항상 시장에는 허니문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정책이 많이 발표가 되고 그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에 어떤 그 관심 테마군,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흔히들 신정부 출범 이후 향후 한 100일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친환경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꼭 잊지 마시고 단기적인 시장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인 시장 전략도 분명히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악재와 호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 남아있는 글로벌 이슈와 일정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 또 지난 밤 사이 쏟아진 이슈 속에서 정확하게 어떤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해 주신 작전명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파월의 입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준도 좀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시장 달래기에 나선 모습인데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데 그 시기나 속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파월의 입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밤사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달 예정된 FOMC 정례 회의에서 일단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하는 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에 나설 때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이른 시점에 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여름 예상보다 큰 폭인 50bp 금리 인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둔 것이라고 시장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3월 FOMC에서 이에 대한 계획의 진전을 기대한다면서도 결론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3월 FOMC 정례 회의는 오늘 15일에서 16일 사이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당 회의 때 점도표가 공개가 되고요.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횟수 축소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했다시피 3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확연하게 낮아진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진행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한번 줬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미 국채 10년물 국채금리, 장기물 금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시장 충격이 커지니까 시장에서는 FMC에서 입장이 덜 매파적일 것이라는 의견에 점차 조금 무게를 싣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 1월달 CPI가 7.5%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금리를 3월 FMC 회의에서 50bp 올릴 것이란 확률이 90%에 육박을 했지만 지금 선물시장에 반영하는 3월 50bp 금리 환경은 실제로도 한 5%가량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25bp 인상 가능성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단기 금리가 이제 하락이 조금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물이라든지 단기물이라든지 이제 금리가 하방 압력이 세지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험자산, 특히 증시에 조금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매보다는 보유가 유리하고요. 관망보다는 저점 매수 내지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리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월의 이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작정명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성장주 대 가치주입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성장주가 굉장히 조정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연구원님, 성장주가 가치주와 지금 현재 대비해도 될 정도로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성장주는 실제로도 연초 이후에 가치주 대비해서 크게 조정을 받는 양상을 시연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할인율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금리 상승 구간, 특히 급등 구간에서는 작년에 조금 선방을 했던 성장주들이 최근에 낙폭이 많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에도 지난주를 기점으로 성장주, 특히 이제 고성장, 퀄리티, 이제 이익이 나는 기술주에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성장주랑 가치주 스프레드를 보면은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준까지 수익률 괴리가 벌어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일주일간 가장 많이 도입된 돈이 유입된 상품 같은 경우는 ETF 상품 중에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라는 ETF였습니다. 나스닥 시장에서 금융주를 제외한 대형주에 투자하는 전형적인 성장주 ETF고요. 금리 상방 압력이 단기적으로 낮다면은 성장주의 반등 가능성도 염두를 해볼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 23일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동된 미국제 2년물 금리 또한 같은 기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가 약 4개월 만에 하락을 하면서 성장주에게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여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장주에 대해서 굉장히 할인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런 전쟁통에 성장주에 베팅하는 역발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 시장에는 그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연구원님,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여전히 전쟁 시나리오가 시장을 지배 중인 가운데 사실 변동성 확대는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구간이긴 하지만요. 증시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 전쟁 시나리오가 정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밤 사이 이제 파월 의장도 사실 시장 달래기에 조금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시나리오 외에도 사실 리오프닝 등 호재 부분도 많은 점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도 하방 요인은 다소 상존을 하지만 1, 2월 중 악재성 재료들을 주가 조정으로 상당 부분 흡수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오히려 조금 완화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대선 기대감, 리오프닝 현실화 등 상당 요인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조금 이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응 측면에서는 투트랙 전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안정성이 높은 퀄리티 주식 중에서 이달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로 수혜를 입을 경기 민감주나 리오프닝주, 그 외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퀄리티 주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대편에는 그간 낙폭이 컸지만 성장성이 여전히 높은 업종이 조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낙폭이 컸던 성장주 중에서는 2차 전지와 소프트웨어 업종이 코스피의 영업이익 비중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낙폭을 일부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현재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시장을 대비하는 마음에서도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이슈 체크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나 마감된 상황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 자체는 시정학적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와 미국 시장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뚜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와 그다음에 다우지수까지 동반해서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도 봤을 때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 흐름이 수급적으로도 뚜렷한 매도세를 나타내기보다 신흥국, 선진국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낼 시장 가능성이 높은 추이가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슈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돼서 유가 급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11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른 것은 시장이 그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이 이제 분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가 급등, 에너지 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가 100달러, 심리적인 100달러를 돌파해서 이제 110달러 수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초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는 먼저 테마적인 성향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천연가스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라서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유가가 뒤이어 상승이 나오면서 유가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베타가 큰 테마주들이 먼저 상승을 나타낸 이후에 이게 천연가스라든지 유가의 상승이 지속되는 성향, 즉 지속되는 성향이라고 하면은 공급단에서의 변화가 장기화될 수 있거나 수요 측면에서 기존에 없던 수요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을 때 이게 장기화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변화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나타났는데 단기적인 성향이 아니라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테마주에 이어서 관련해서 천연가스와 관련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러한 중대형주군의 종목들이 상승을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밀 생산 같은 경우가 글로벌적으로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곡물 관련 테마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테마주 성향이 어제 이전부터 먼저 움직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이제 밀 선물 가격이 반응을 하면서 테마주들 동반적으로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할 때는 미리 지금 유가 관련된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곡물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먼저 움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근해 볼 만한 원자재 관련주를 찾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 비추어 봤을 때는 밀 선물 가격이 그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는 이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강할 수 있겠지만은 향후에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조금 현재 시점부터는 트레이딩은 가능하되 비중 같은 경우는 한 30% 이내로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특징주 같은 경우는 하이트 진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예측보다 장기화되는 교전으로 유가 같은 경우도 배럴당 110불까지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소맥이라든지 옥수수 선물까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단에서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아연 가격 같은 경우가 5년 내로 최고치에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가봤을 때 종합적인 비철금속이라든지 원자재 쪽에 그 실적의 바로미터, 주가 추이의 바로미터가 되는 글렌코어라는 종목이 5년 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대형 주군까지 비철금속은 확대가 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아연과 같은 종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비철금속과 관련된 종목은 시세가 난 상황이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유가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적인 종목 그리고 관련된 대형주까지 그 시세가 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그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제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업종에 접근을 하는 게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그 제품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지만은 이제 추가적으로 제품 가격에 전가할 요인이 있는 음식료 업종을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가 접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소주라든지 맥주 가격 상승에 그런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요 증대의 가능성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점이 풀린다고 하면은 기존에 억제됐던 수요가 이제 팽창돼서 나타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치로 접근해 봤을 때 맥주 가격이 약 7.7% 인상할 때 200억 원 중후반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상 영업이익 실적이 2천억 정도인데 이게 판가 인상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현재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판가 인상까지 반영을 한다면은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내외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지금 그 주가 수익 비율 밴드 하단 부근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현재 측면에서는 가격 메리트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요라든지 가격 상승 요인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알파 요인도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구간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하이트 진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미국 긴축 우려, 2월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정말 험난한 1분기를 좀 보내고 있는데요. 가장 힘든 쪽은 성장주 쪽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조정까지 나오고 있어서 앞서 말씀해 주신 연구원님께서는 관련돼서 할인된 부분이 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성장주 접근이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포인트부터 전반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이 연간 한 5번 정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부 관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으로 해서 미국 10년물 국채가 한 0.2% 정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월 FOMC의 50bp의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성장주의 부담을 느낀 상황이었고 그 부담이 되려 외부 변수로 인해서 조금 변동이 되다 보니까 성장주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 저희가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더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도주로 떠올랐던 작년의 말 이 부분을 비춰본다고 하면은 NFT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업종 같은 경우가 올 초반에 약한 모습이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뭐 기업적으로 이벤트는 있었지만은 이거를 논외로 하고 업종 자체가 좀 뚜렷하게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제 약간은 조금 더 뚜렷한 현상,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약하다가 강세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서 스팟성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뚜렷하게 그 성장주 측면에서도 접근 가능하지만은 이 금리 인상 시점에서 특히 나타나는 게 성장주와 가치주를 조금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걸 저희가 뭐 시장 일각에서 계속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성장주, 가치주를 나누기보다는 그 수급적으로 소외된 업종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고요. 성장주 중에서도 그 실적이 분기별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실적 부분에서는 분기별로 일부 나아질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종 중에서 그 다음에 종목 중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특징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명은 삼성출판사인데요. 주사업 자체는 뭐 이 부분에서 자회사 영향이 조금 더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계열사의 아트박스 같은 경우를 저희가 비춰본다고 하면은 그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 특히 오프라인에서 매점에서 구매를 하는 고객들이 비중이 한 40% 이상 정도로 차지를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계열사의 아트박스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측면에서 뚜렷하게 이 부분에 이익의 증대가 나타나지 않고 되려 부진한 실적이 나타났었는데 그 올해 예상 매출액을 비춰봤을 때 한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860억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주 기준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부담이 없는 구간까지 하락을 한 모습을 첫 번째로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유아 콘텐츠 생산 그 업체인 더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16.83%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가 상승 자체가 이 부분에서 1조 밸류 정도를 받고 있는 더 핑크퐁 컴퍼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한번 나타났다가 최근에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IPO 준비를 한다고 하다 보니 최근에는 되려 뭐 비상장 쪽으로 이 자금이 옮겨간 건지 아니면 미리 그 가능성을 통해서 차익 실현 나왔는지 이 부분은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은 그 IPO 기간이 불거진다고 하면 이 지분 가치에 대해서도 부각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자체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업의 성장주 초점으로 맞춰 봤을 때는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가 상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지분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이벤트를 앞두고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징주인 삼성출판사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 전에 펼쳐지는 챙겨봐야 될 이슈부터 전략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실전 매매 또 시간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